네, 지금 이제 최근에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서희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태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오늘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 입장에서 이것에 관련해 얘기를 해주시러 나오셨습니다. 먼저 선생님 간단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경력 25년 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인지 진짜 현재 초등학교 교실에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약 11만 명 정도이고 그중에 약 73%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은 약 1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전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있는데 보통은 13.5%가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 ADHD라고 하는 과잉행동 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국립정신보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 정도가 ADHD 징후가 있다라고 보고 그 후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에서 7%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거의 합하면 한 22% 되는데 그러면 한 반에 한 학급에 한 24명이라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혼자서 이 아이들을 사실상 관리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지금 19명 1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3명이고요. 제가 경계선 지능을 의심하고 있는 아이가 그 외에 5명이 있고요. 다문화 학생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녔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아이가 1명 있습니다. ADHD를 의심하고 있는 아이가 4명이고요.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 1학년 74명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아이는 3명이지만 이후에 발굴돼서 1학년에만 8명이 재학 중입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특수교육 실무사는 학교당 1명 뿐이고요. 저희 반 아이들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저희 반에 배치되어 있고 다른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반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문화 교육 학생, 한국어 소통 안 된 다른 아이들, 그 외 ADHD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려움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적 지원이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교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출발선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유아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조기 검진, 발굴, 지원이 이루어져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과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반면 저희 반에 제가 의심하고 있는 5명 아이들도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검사 요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을 하거나 치료로 연결된 아이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통합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물리치료사, 뭐 행동치료사, 행동중재 전문가, 언어치료사, 의사, 간호사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들이 지금 학교에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학교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초등학교 1, 4학년에서 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같은 경우는 전혀 실효가 없다. 그 예산을 진짜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교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 전문가가 와서 관찰을 하고 풀배터리 검사 등을 권유해서 실제 검사를 받아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교권사법에서 이렇게 이제 교사가 아이들 교육 활동을
관찰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를 학부모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고권을 법안에 넣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와 여당의 반대로 사실 이번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계선 지능을 의심하는 아이의 부모님께 종합심리 검사를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을 때 저는 엄청난 욕설을 학부모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교직 경력이 25년이나 되니까 그래도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권하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 권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장관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지금 네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상태가 어떤지 심각하다고 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검사 자체가 되게 부실 검사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1, 4학년 하는 경우는요. 이게 자기 기입식이라 해서 대부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경기도 교육청에 자살한 학생의 70%가 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사를 그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검사 결과가 나와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해도 학부모들이 이거를 자기 아이가 낙인 찍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염려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즉시 이 아이에 대한 대체와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게 거의 안 되고 있고 방치돼서 결국 이런 걸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혼자 다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선생님들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공교육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쏟아 놓으셨던 게 1번만 주세요. 네. 쏟아 놓으셨던 게 사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 제가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1조 3천억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이 1조 3천억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이 1조 3천억을 거기에 아동 그 정신 건강의 전문가들로 학교에 2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안 와도 되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배치된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번호 이렇게 못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네, 그 의원님 그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이번에 이제 생활고시 저 생활지도 그 고시 안에도 그런 아이들의 그 이제 정신건강 검사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선생님이 주신 말씀처럼 좀 더 조기에 그 아이들 검사를 하고 또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면 언제든지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지금 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하고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계속 의논 드리고 좀 조기에 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민정 의원님.